오랜 시간 동안 금융학계에서 믿고 있던 전통적인 효율적 시장 가설은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합니다. 먼저 약형 효율 시장은 현재의 주가는 해당 회사의 과거 정보가 완전히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 특히 주가를 이용해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중강형 효율 시장은 현재의 모든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재의 주식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정보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강형 효율 시장은 현재 주가는 과거, 현재의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표될 기업의 내부 정보까지 가격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로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게 랜덤워크 이론이죠. 현재 주가는 주가를 형성하는 과거의 모든 정보들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변하는 것은 새롭게 발생하는 정보에 의해서만 변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정보는 호재와 악재가 발생할 확률이 각각 50%씩이기 때문에 주가는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죠.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걸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없이 비틀비틀 거리는 것처럼 주가도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랜덤 워크 시어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던 모멘텀 현상이라는 게 존재했었죠. 모멘텀은 최근의 수익률을 기반으로 두고 투자하는 기법을 말하고 최근 수익률이 좋았던 주식을 사고 그렇지 않은 주식을 피하거나 팔거나 혹은 공매도 하는 전략입니다. 현재의 주가로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가정했었던 효율적 시장 가설과는 다르게 이러한 횡단면 모멘텀 전략이 알파를 창출한다는 것을 투자자들은 알고 있었죠. 모멘텀 현상이 실제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검증한 논문이 1993년에 발표됐던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과거에 좋은 성과를 보인 주식들은 미래에도 계속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과거에 나쁜 성과를 보인 주식들은 미래에도 계속 나쁜 성과를 보인다는 패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해당 논문에는 굉장히 많은 테이블들이 있는데 여기 테이블 1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이 부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J 부분은 과거 몇 개월치의 수익률을 측정했느냐를 의미하는데요. 3이라고 적힌 부분은 과거 3개월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셀 같은 경우는 과거 3개월 수익률이 나빴던 종목들, 바이 같은 경우는 과거 3개월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이셀 같은 경우는 바이 포트폴리오를 롱하고 셀 포트폴리오를 숏 했을 때의 롱숏 수익률을 의미하겠죠. K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동안 포트폴리오를 보유할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 3개월 수익률을 측정해서 3개월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 여기는 6개월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 9개월 보유했을 때, 12개월 보유했을 때 수익률을 의미하겠죠. 결과를 살펴보시면은 과거 수익률이 높았던 바이 포트폴리오가 과거 수익률이 나빴던 셀 포트폴리오보다 수익률이 항상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맨 밑을 보시면은 과거 12개월 수익률을 기준으로 롱, 숏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3개월 보유하면은 월간 1.3% 정도 수익률 그리고 수익률도 굉장히 유의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6개월, 9개월, 12개월 각각 보유 기간을 증가시켜도 수익률이 여전히 유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패널 B 같은 경우는 과거 수익률을 측정하고 즉각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의 기간을 주고 일주일 뒤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역시나 바이 포트폴리오가 셀 포트폴리오보다 수익률이 높다. 즉 과거의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이 과거 수익률이 낮았던 종목들보다 향후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해당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수익률 3개월에서 12개월 기준 고 모멘텀 주식이 저 모멘텀 주식보다 향후 수익률이 높죠. 그래서 고 모멘텀을 매수하고 저 모멘텀을 공매도하는 바이셀은 알파를 기록합니다. 또한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가도 알파가 유지되고 일주일간의 기간을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알파가 존재합니다. 모멘텀에는 앞서 살펴본 주가 모멘텀 외에 이익 모멘텀이라는 것도 존재하죠.
그래서 주가 모멘텀과 이익 모멘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게 1996년에 나온 모멘텀 스트래티지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익 모멘텀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선보였는데요. 첫 번째로 수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이익 모멘텀을 측정합니다. 이 부분이 수를 측정하는 계산식인데요. 먼저 분자 부분을 보시면은 과거 4분기 전 대비 이익의 증가,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얼마나 이익이 높게 나왔는가를 측정하죠. 그리고 분모 부분을 보시면은 과거 8분기 동안에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ABR은 이익 발표일 2일 전 그리고 하루 지나서 동안 동일가중지수 수익률 대비 특정 주식의 초과 수익률을 통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측정합니다. 여기 RI 부분이 개별 주식의 수익률인 거고 RM 부분이 동일가중지수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익 발표일 기준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은 향후에도 계속 수익률이 높고 이익 발표일 기준 수익률이 나빴던 종목은 향후에도 계속 수익률이 나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세 번째 리비전은 애널리스트 추정치의 상향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추정치 상향에 6개월 이동평균을 사용해 주는데요. 분자 부분을 보시면은 한 달 전 대비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얼마나 상향이 되었느냐를 나타내죠. 그리고 분모를 보시면은 주가로 나눠서 이러한 값을 표준화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R6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봤던 6개월 누적 수익률을 통한 가격 모멘텀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익 모멘텀과 가격 모멘텀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은 서로 전력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서로 다른 모멘텀 효과를 포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먼저 과거 6개월 수익률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눈 예시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과거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뜻이겠죠. Past 6 months 리턴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수익률이 낮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수익률이 높죠. 그리고 Return 6 months after portfolio formation, 즉 과거 6개월 수익률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6개월 뒤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과거 수익률이 낮았던 게 계속해서 수익률이 낮고 과거 수익률이 높았던 게 미래에도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6개월뿐만 아니라 1년이 지나고도 그러한 현상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 즉 이익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눈 예시인데요. 패널 C 부분을 보시면은 각 포트폴리오의 수 값이 나타납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이 수, 즉 이익 모멘텀이 낮은 포트폴리오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익 모멘텀이 높은 포트폴리오겠죠. 그리고 밑에 넥스트 쿼터를 보시면은 이익 모멘텀이 낮았던 종목들은 향후에도 이익 모멘텀이 낮고 이익 모멘텀이 높았던 종목들은 향후에도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어닝의 모멘텀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A 부분을 보시면은 각 포트폴리오에 수익률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이익 모멘텀이 낮았던 종목들은 과거 수익률도 낮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향후 6개월 수익률도 낮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이익 모멘텀이 높았던 종목들은 과거 수익률도 높았고 미래 수익률도 높다라는 것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수가 높을수록 향후 수익률도 높죠. 세 번째로 ABR을 통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측정한 값입니다. 패널 D 부분에 각 포트폴리오별 ABR이 나타나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게 ABR이 가장 높고 왼쪽에 있는 게 ABR이 가장 낮은데 이거 역시 ABR이 높았던 포트폴리오는 향후에도 ABR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ABR이 낮았던 애들은 향후에도 ABR이 낮다. 그리고 ABR이 높았던 애들은 수, 즉 어닝 서프라이즈 역시 높았고 반대로 ABR이 낮았던 애들은 수 역시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익률 부분도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ABR이 높았던 종목들은 과거 수익률도 높고 미래 수익률도 높다. ABR이 낮았던 종목들은 과거 수익률도 낮고 미래 수익률도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 추정치 상향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겁니다. 패널 E 부분을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애널리스트들 추정치가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역시나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높아지는 종목들은 과거 수익률도 높고 미래 수익률도 높다.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낮아지는 종목들은 과거 수익률도 낮고 미래 수익률도 낮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모멘텀 지표들이 향후 수익률을 예측하는데 유의한지를 나타내 봤습니다. 종속 변수에는 향후 6개월 수익률, 1년 수익률을 나타냈고 독립 변수에는 사이즈 그리고 모멘텀 지표들을 나타냈습니다. 요 그림 같은 경우는 향후 6개월 수익률을 종속 변수에 놓고 각 지표들이 예측력이 있는지를 나타낸 거거든요. 맨 위의 행 같은 경우는 사이즈와 R6, 즉 6개월 수익률 기준으로만 회귀 분석을 돌려본 건데 사이즈 같은 경우는 팁 값이 2가 안 되니까 유의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주가 모멘텀 같은 경우는 미래 수익률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의한 변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ABR 역시 똑같습니다. 사이즈는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AB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의하죠. 수 역시 마찬가지로 유의하고 리비전 역시 굉장히 유의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이즈와 4가지 모멘텀 지표를 같이 놓고 돌린 다중회귀 분석 결과인데 역시나 사이즈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 모든 모멘텀 지표들은 설명력이 유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른쪽 테이블은 미래 1년 수익률을 종속 변수에 놓고 돌린 건데요.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이즈는 유의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각각의 모멘텀 지표들은 미래 1년 수익률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의한 변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모든 지표가 유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투웨이 기준 정렬을 한 겁니다. 위너 같은 경우는 과거 6개월 수익률도 높고 애널리스트 추정치 상향도 높은 그룹을 의미하고 루저 같은 경우는 과거 6개월 수익률이 낮고 애널리스트 추정치 상향도 낮은 그룹을 의미합니다. 즉 위너스는 주가 모멘텀과 이익 모멘텀 모두 좋은 포트폴리오고 루저 같은 경우는 주가 모멘텀과 이익 모멘텀 모두 낮은 그룹이겠죠. 위너 같은 경우는 기존의 3팩터 모형으로 회귀 분석을 하고 나서도 알파가 존재하고 굉장히 유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루저 같은 경우도 기존의 3팩터 모형을 돌리고 나면은 굉장히 마이너스로 유의한 알파를 기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롱숏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디퍼런스를 보면은 초과 수익률이 존재하고 그 값 역시 굉장히 유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모멘텀은 뭔가 새로운 팩터로 인정을 받았고 기존의 3팩터 모형에다가 모멘텀 팩터가 붙여진 4팩터 모델이 나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